7장은 LL 구문 분석에 관한 건데요. 간략한 내용을 보시면 우선 deterministic parsing이에요. 결정적 구문 분석.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eterministic parser를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recursive descent parser하고 predictive parser. predictive parser를 만들려면 파싱 표, 파싱 테이블이 필요해요. 파싱 테이블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deterministic parsing의 이론 관련해서 strong LLK 문법하고 LLK 문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LL parsing의 LL 약자는 뭐냐면 왼쪽 L은 left to right scanning의 의미고요. 우측의 L은 leftmost derivation이라고 하죠. 교재에서는 우측 유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측 유도, 좌측 유도, 네, 방금 우측이라고 했나요? leftmost 이게 좌측인데 좌측 유도, 좌측 우측보다 좌단 우단 유도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좌단 유도, 우단 유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좌단 유도 기법을 이용해서 즉 탑다운 방식이죠. left to right 스캐닝은 입력 스트링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입력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 맨 왼쪽 토큰부터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왼쪽에서 우측 순으로 하나씩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left to right 스캐닝이죠. 그리고 이 LL 파싱은 탑다운 방식, 좌단 유도를 행하는 탑다운 방식을 deterministic parsing으로 백트래킹 없이 deterministic parsing으로 구현하는 그런 파서를 LL 파서, LL parsing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죠. 좌단 유도를 행하는 탑다운도 있지만 백트래킹 없이 파싱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이건 이제 문법이 어떤 문법이냐에 따라서 deterministic parsing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좌단 유도에서는 어떤 A 생성 규칙을 적용할 때 A 생성 규칙이 3개가 있다고 하자. 그 중에 알파를 적용할지 베타를 적용할지 감마를 적용할지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이지 않은 거죠. 어떤 걸 적용해야 돼? 알파를 적용해서 쭉 가봤더니 입력 센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어. 그럼 백트래킹 해야 되잖아요. 베타를 해서 쭉 또 적용을 해봐야 되고 또 아니면 또 백트래킹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백트래킹 없이 파싱을 하려면 문법이 어떤 형태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법을 이렇게 기술하지 않고 이렇게 기술했다고 치자. 그럼 이건 백트래킹 없이 파싱이 가능해요. 왜? 요 생성 규칙을 적용하면 터미널 A가 맨 왼쪽에 생성되잖아요. 이 두 번째 걸 적용하면 터미널 B가 생성되고요. 세 번째 적용하면 터미널 C가 생성되죠. 그러면 우리는 입력 센턴스는 주어져 있죠. 입력 토큰 주어져 있죠. 입력 토큰을 left to right 스캐닝 할 때 맨 왼쪽에 있는 토큰이 터미널 A면 이 첫 번째 것을 적용하면 그 터미널 A를 만들 수 있을 테고 만약 입력 문장의 맨 왼쪽이 B면 두 번째 것, C면 세 번째 것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모든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모든 생성 규칙을 이렇게 터미널로 시작하게끔 하자. 이게 어떤 형태였나요? GNF였나요? 그라이버 노멀 폼. 그라이버 노멀 폼 형태로 기술을 하고 AND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두 개 이상의 생성 규칙이 있을 때 요 맨 왼쪽에 있는 터미널이 달라야 돼요. 여기는 A, B, C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생성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 규칙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맨 왼쪽에 생성할 수 있는 그 터미널이 뭔지를 안다면, 그러면 결정적 파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더 보시면요. 예 1. 이런 생성 규칙이 있다고 하자. 자, S 생성 규칙이 두 개가 있어요. AA, BB. 이건 백트래킹 없이 파싱 가능하겠죠. 왜? A, B, 무엇을 생성할지 딱 결정되어 있으니까. 자, A 생성 규칙도 결정적 발생이 가능해요. A, B, C.
이것은 맨 왼쪽에 생성될 터미널들이 A, B, C 서로 다르니까 비생성 규칙도 D, E, F. 그래서 이 문법은 백트래킹 없이 파싱이 가능한 문법이라는 거죠. 자, 2의 2를 보죠. 그럼 2의 1은 지금 GNF 형태로 돼 있어서 모두 다 터미널로 시작했었잖아요. 이렇게 모든 생성규칙 다 터미널로 시작했었죠. 그래서 결정적 파싱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요 S 생성규칙만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 A, B는 그대로 놔두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non-터미널로 시작된 경우에는 그러면 결정적 파싱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 수가 없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문법은 결정적 파싱이 가능해요. 왜? 여기는 non-터미널로 시작되어서 터미널이 뭔지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A 생성규칙, B 생성규칙을 보면 A 생성규칙은 A, B, C 중에 하나를 이 위치에 터미널이 A, B, C 중에 하나가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죠. B 생성규칙은 D, F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놈을 적용했을 때는 A, B, C 중에 하나, 이걸 적용했을 때는 D, F 중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이 생성규칙 적용했을 때 A, B, C 중에 하나를 생성해야 된다면 이걸 적용하고 D, E, F 중에 하나를 생성해야 된다면 이걸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성규칙도 이 문법도 결정적 파싱이 가능한 문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의 1번처럼 모두 다 터미널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요 non-터미널 A 또는 non-터미널 B 위치에 생성될 수 있는 터미널 집합을 이렇게 non-터미널 A는 A, B, C 중에 하나, non-터미널 B는 D, F 중에 하나, 이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그 계산을 해봤더니 요놈으로부터 또는 이 생성축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이 A, B, C, D, F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결정적 파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얘 1, 얘 2와 같은 결정적 파싱이 가능한 문법은 LL1 문법이라고 해요. 즉 LL 파싱이 가능한. LL 파싱은 결정적 파서라고 그랬죠. 디터미니스틱 파서라고 그랬죠. 디터미니스틱 파싱이 가능한 문법, 즉 LL 파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법을 LL1 문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그 LL1 문법을 정의해보면, 자, 어떤 A 생성규칙이 알파 또는 베타 두 개의 생성규칙이 있었어. 이 A는 알파를 적용해서 생성될 수 있는 첫 번째 터미널 집합, 방금 전 예에서 ABC, 요놈에서는 DEF 이렇게 A는 알파를 적용했더니 생성될 수 있는 첫 번째 터미널 집합 ABC를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베타를 적용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첫 번째 터미널 집합 DEF를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알파로부터 생성되는 첫 번째 터미널 집합을 first 알파라는 함수로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타를 적용했을 때 생성되는 첫 번째 터미널 집합을 first 베타로 계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first 알파는 ABC이고 first 베타 DEF라면 그런 경우에는 두 개의 first 알파하고 first 베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그러면 LL1 조건을 만족하는 문법이고 LL 파싱이 가능한 문법이다라는 거죠. 즉 결정적 파싱이 가능한 문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LL1이라고 했는데 LL2 문법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법은 LL1 문법은 아니에요. 왜?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놈은 문제가 없고요. 이 부분은 이 non-터미널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LL1 문법이 아니네요. 근데 이 부분도, 자, 터미널, 이걸 적용하든, 두 번째 거든, 세 번째 걸 적용하든, 맨 왼쪽 끝에 생성되는 것은 모두 다 터미널 A잖아요. 터미널 A인데, 근데 이걸 이 한 개씩만 볼 게 아니라, 한 개씩만 봤을 때는, 즉 LL1, 한 개씩만 봤을 때는 LL1 문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다음 걸 하나 더 봐. 요 A 뒤에 요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나씩 더 봤을 때, 즉 요걸 예를 들면 쉽겠네요. 자, AC 두 개를 본다면, 그러면 결정적 파생이 가능한 문법을 LL2 문법이라고 해요. 즉, 이 문법은 LL1 문법은 아니지만 LL2 문법이거든요. 왜냐면 요 생성규칙이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를 적용했을 때, 각각 적용했을 때, 요 생성규칙을 적용하면 생성될 수 있는 연속된 두 개의 토큰이 뭐냐면, 첫 번째 것은 A고, 두 번째 것은 뭐일 것 같아요? 또 A죠. AA. 자, 이 생성규칙을 적용했을 때는, 자, 넘터널 B는 B잖아요. AB. 두 번째 것은 AB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것은 두 개가 AC죠. AC. 그러면, 아까 이제 LL1에서는 한 개만 봤었는데, LL2에서는 두 개를 보게 되면, AA를 생성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생성 규칙을 적용하고, AB를 생성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걸 적용하고, AC를 생성해야 될 경우는 세 번째 걸,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어떤 생성 규칙을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법을 LL2 문법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예제 문법은 LL1 문법은 아니지만 LL2 문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연속된 두 개씩을 볼 거냐? 그걸 확정하면 세 개를 볼 수도 있고 네 개를 볼 수도 있고 K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LLK 문법을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LLK 문법은 연속된 세 개씩을 봤을 때, 즉 이렇게 어떤 A 생성 규칙이 알파, 베타 두 개가 있었어. 그걸 first K 알파, first K 베타, 이것은 이제 이 각각 생성 규칙을 적용했을 때 생성되는 연속된 K개 토큰들의 집합. 이 두 개의 집합이 공집합이라면, 그러면 그 K개 토큰들을 보고서 어떤 생성 규칙을 적용할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문법을 LLK 문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